율로카스님이 찬우 얼굴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될 거거든요. 율로카스님 기준에서는 얘가 그냥 벌레야, 벌레. 찬우가 꿈꾸는 모든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키, 외모 이런 거 다 율로카스님이 압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흥룡대전 초창기에 흑자일스님 방송 가가지고 제가 막 50만 원씩 쏘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왜 50만 원씩 왜 쐈었냐면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예전에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리섭보단 용찬우가 나은데 이렇게 생겼다고요, 실물이. 그러니까 보통은요, 진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잖아요. 내 실물보다 너무 잘 나온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어주잖아. 그럼 민망해서 못 올려요, 진짜로. 남성분들 여기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찬우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야, 진짜 찬우님이 제 인생을 확실히 바꿔주셨어. 제가 작년에 이도노 변호사님이랑 같이 둘 다 안전히 개쌍욕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찬우 민서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랑 이도노 변호사님은 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쿨타임도 차기도 했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찬우 그냥 웹안에서는 안 다루려고 했거든요. 얘는 지금 거의 그냥 유튜버라기보다는 진짜로 악플러가 돼버려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저는 항상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다뤄보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켜봤습니다. 또 명분도 있고, 용찬우가 누구임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유입되신 분들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 찬우나 민서 얘기를 하기가 싫은 게, 신규 유입되신 분들은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제가 요즘에 그 여자 구독자 비율이 엄청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그 찬우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는 게 거의 이제 할카스를 남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랑 이제 비슷한 정도의 혐오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조금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솔로도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거든요. 27기? 제가 27기까지는 리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최종 선택 지나고 나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막방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낯솔 리뷰는 할 것 같고, 낯솔 리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해서 오랜만에 찬우나 조금 돌려볼까 해가지고 켰으니까, 낯솔 리뷰 좋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굳이 오늘 방송 넘기셔도 되고, 찬우를 아시는 분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워. 낯설 리뷰는 이제 한 주만 참으면 다시 할 거예요. 어쨌든 시작을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왜 한번 찬우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냐면은, 찬우가 요즘에 제 지인들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저를 압박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나 봐요, 찬우가. 그러니까 찬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 흥룡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대면대면하게라도 어떻게 연락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유튜버들은 다 세상이 이제 좁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용찬우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도 그냥 뭐 그래도 척줘서 뭐하냐 하면서라도 이제 그 걔가 이제 카톡하면 대답이라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흥룡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저 새끼랑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끊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리섭 이 새끼 주변 사람들을 내가 또 건드리면은 리섭도 고립이 되겠구나, 혼자 고립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얘는 요즘에 그 스레드에 하루에 글을 한 100개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요즘 이제 주력 SNS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약간 음지의 SNS잖아요. 거기서 아니 진짜로 얘는 예전에 그 나무위키에 얘는 직업이 악플러로 올라갔었잖아요. 실제 악플러가 됐어요, 진짜. 보통 유튜버들은 유튜버들끼리 싸우고 저격전을 하고 막 이러지, 일반적인 그 댓글 다는 분들이랑은 막 그렇게 막 그 악플을 서로 막 키배를 뜨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뭐 이 시대의 리더, 뭐 2030 대한민국 리더라고 하는 애가 스레드에서 진짜 하루 종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랑 키보드 배틀을 떠요. 서로 막 엄마 욕, 아빠 욕, 부모 욕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존나 짜쳐서 나 이제 저 새끼 안 다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용찬우 그 스레드 계정만 알람이 뜨게 해놓은 거래요. 근데 이거를 캡처한 게 오후 3시인가 그래요. 근데 얘 실제 그 활동 시간대는 거의 저녁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얘가 낮에는 인생 망한 애답게 낮에는 하루 종일 잠을 쳐 자고 이제 밤부터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키보드 배틀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3시에 벌써 스레드가 76개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애를 상대하기도 뭐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야, 여다가 이제 이 새끼가 맨날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된 얘기인데 진용진님 있잖아요. 200만 유튜버인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진용진님이 얘랑 그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없는 영화라고 해서 웹드라마 같은 거를 찍으셨어요. 거의 이제 조롱의 의미겠죠. 그래가지고 뭐 연애 강의하는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드필 이론에 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했나봐. 그러면 뭐 저도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뭐 저는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연애 강의 조롱하고 뭐 연애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해도 아니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저는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넘기는 편이 아니라 그냥 넘기죠 그냥.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너 내가 영상에서 다룰 거야. 너 앞으로 내가 너도 까기 시작할 거야. 앞으로는 내가 너도 조지기 시작할 거라는 식으로 막 되게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느꼈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든지 이제 다 제 에피소드로 이제 치환을 해서 설명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테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는 연예인들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게 있거나 뭐 이슈되는 일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막 연예인들을 막 비판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니까 그거를 좀 못하게 됐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너무 많이 마주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방구석 유튜버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구석에서 뭐 비판하고 해도 연예인들 뭐 얼마나 마주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 지인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판을 이제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이엘님이라고 있어요. 이엘님이 예전에 그 싸이 콘서트 워터밤 콘서트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물이 너무 낭비가 된다라는 식으로 뭐 트위터인가 어디에 글을 썼다가 악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비판을 엄청 좀 세게 했었어요. 사실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거의 융단 폭격을 이렇게 박았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이엘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이엘님 보기도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촬영 들어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가가지고 좀 응원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최정윤님이라고 계세요. 최정윤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재벌분이랑 결혼을 하셨었는데 그 재벌이랑 살면서 되게 큰 집에서 혼자서 이제 아기를 보는 그런 그 육아 예능 같은 거를 찍으시면서 독방 육아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극대노를 하면서 아니 저렇게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렇게 그 육아하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저런 거를 독방 육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또 찍었는데 저희 와이프랑 최정윤님이 1번 여주 2번 여주 해가지고 또 그 아침 드라마도 찍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민망하고 무슨 막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함부로 이런 진짜 발언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회피하고 막 이러는 거는 진짜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 촬영장에 이제 커피차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 최정윤 배우랑 저희 와이프랑 있는 대기실을 제가 들어갔어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겠다. 너무 죄송하고 하니까 해가지고 대기실 문을 딱 들고 와 근데 너무 민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쭈뼛쭈뼛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는데 너무 밝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대인배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존재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정윤 배우님도 그렇고 이엘님은 그 저희 그 와이프랑 그 촬영장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막 인사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결혼한 것도 몰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유튜버들이 이제 사이버레카지를 하면서 뭐 연예인 까고 이러면은 그거를 막 연예인들이 봐가지고 타격을 되게 입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 어떤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는지 간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아예 이거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 단계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도 채 안 돼, 한 6개월 정도 된 유튜버들은 댓글 같은 데에 엄청 긁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무슨 DC 인사이드, 무슨 뭐 일베, fem코 이런 데서 자기 여론 같은 거를 막 검색해보고 막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야. 거기 이제 댓글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서 연예인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시기를 겪어요. 나한테 악플 달고 나한테 약간 비판이 아닌 막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그 단계로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못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악플에 타격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벌레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옳다 그르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 생활을 못 해요. 이걸로 못 벌어먹고 살아. 왜냐면 하나하나에 다 긁히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은 도저히 제정신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너 DC에서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아냐, 너 지금 무슨 뭐 낯솔길에서 욕 존나 처먹고 있음 크크, 너 좀 있으면 채널 날아감 뭐 이지랄하면서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진짜로 이제는 그런 거 갖다가 1도 안 긁히거든요. 1도 안 긁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벌레로 봐요, 진짜로.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이나 저를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도 무슨 저한테 욕만 안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 동등한 인간의 인간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예인들은 웬만하면은 누가 자기를 언급하면은 다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메타인지가 안 됐던 거지. 나는 그냥 일개 유튜버였을 뿐인데 내가 어떤 연예인을 언급하면은 그 연예인이 당연히 내 영상을 받겠거니 하면서 제가 괜히 혼자서 막 민망하고 뻘쭘했었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도 저만 해도 저는 끼케야 고작 30만 달이 유튜버인데도 구독자 막 몇천 막 1만 이런 사람들이 저를 저격하면 그거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숨김 처리부터 그냥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얘네랑 이거를 봐봤자 의미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해가지고 아예 안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찬우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그래도 용찬우 하면은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튜버 처음 초창기에 하던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20만 유튜버고 어떤 영상 강의 유튜버 중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용호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언급하면은 아 나한테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좋게 풀려는 게 있었어. 근데 얘는 이제는 이 상태란 말이야. 쓰레드 지방령이 됐어요. 얘는 이제 유튜버라고 진짜로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그 스레드에다가 맨날 무슨 제 뭐 지인들 뭐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누구도 언급해야겠다, 앞으로는 누구도 언급해야겠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갖다가 제 지인들한테 눈치도 아예 안 보이고 그 지인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도 얘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와가지고 저도 이제 평소에 막 나는 솔로 리뷰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 찬우가 지금 또 형이랑 뭐 배슬기님 돌리고 있는데 이거 안 다룰 거였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 지금 막 일베 저장소 뭐 DC 이런 데서 저랑 저희 와이프한테 악플 다는 애들 하나하나 다 따다가 그거 다 반박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단 말이야. 얘는 이제 유튜버가 아니에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얘는 유튜버로 취급 자체를 안 해.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상 지금 얘가 누구를 언급하고 말고 그걸로 지금 뭐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얘가 언급을 하면은 용돈 맞았다고 좋아하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은 그 과거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요, 찬우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들 돈을 잘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배충들이 거의 그 현실 부적응자에다가 현생을 안 사는 애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가흥 일빨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배충들이 빨아주면은 그 새끼는 망하는 새끼고, 일배충들이 까는 내면은 걔는 이제 흥한다 해가지고 일가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용가흥. 용찬우가 까는 사람은 흥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무슨 뭐 내 친구들을 언급하네 뭐네 하면서 약간 협박조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다뤄.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지금 용찬우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상인이겠네 라는 단계까지 가 있는 단계여서, 얘가 아무리 뭐 제 지인을 까고 이래봐야 저는 제 지인들한테 눈치조차도 안 보이고 그냥 제 지인들도 아 그래 하면서 DC에 내 악플 달렸다고 약간 이런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얘는 진짜로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찬우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일부 제목을 이제 용찬우 대 율로카스 이제 인생 비교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 스레드에서 이제 율로카스님을 까고 있더라고요. 율로카스님이 이제 제 옷도 이제 구매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제 강의도 이제 구매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율로카스님이랑 저는 친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서로 그냥 응원만 하는 사이예요.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약간 그런 정도의 사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볼 일이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의 사이인데 얼마 전에 율로카스님이 또 이제 저희 이거 셔츠 출시된 거 이제 사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증샷을 올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로카스님도 지금 찬우 보기를 거의 벌레 보듯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저 새끼랑 뭐 내가 급이 맞아야 내가 대응을 하든 말든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율로카스님은 이제 싸움을 누가 걸면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경제 유튜버라고 하신 분이 구독자 1만도 안 됐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좌파 유튜버 분이 그 율로카스님을 저격하셔가지고 율로카스님이 아 그래 토론하자 해가지고, 이분은 1만 유튜버하고도 토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굳이 들어오는 싸움을 안 피하는 사람인데, 율로카스님 기준에서는 얘가 그냥 벌레야 벌레. 아니 뭐 찬우가 벌레라는 게 아닙니다. 확정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율로카스님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 율로카스님이나 막 이런 그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DC 인사이드 이런 데에 악플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DC 일베 이런 데에 있는 본인한테 악플을 다는 그 악플러 1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이 율로카스님 기준에서는. 율로카스님 지금 뭐 찬우가 맨날 남들 공격할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나이 가지고 공격 되게 많이 하고 외모 가지고도 공격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찬우는 본인이 한 대로 율로카스님이 본인한테 똑같이 공격을 하면은 얘는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왜냐면은 율로카스님이 그 얼굴 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은 찬우 얼굴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로카스님은 찬우가 꿈꾸는 모든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솔직히 율로카스님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율로카스님이 키가 작아도 찬우보다는 기본적으로 10cm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키도 만약에 그 찬우가 얘는 10cm만 늘려준다고 그래도 거의 한 168 정도는 되니까 168만 돼도 얘는 소원일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키, 외모 이런 거 다 율로카스님이 압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율로카스님이 얼마 전에 화장품 브랜드 런칭해가지고 그거 완판 행진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입 같은 면에서도 율로카스님이 지금 얘보다 한 10살인가 어릴 텐데 본인이 맨날 말하는 나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 나이가 한 10살인가 어린 사람한테 돈도 따이지, 구독자 숫자도 따이지, 외모도 따이지. 거다가 그 율로카스님 와이프분은 화장품 모델이에요. 전직 승무원에다가. 그러니까 찬우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율로카스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 얘는 자기가 까도 되는 상대랑 까면 안 되는, 자기만 조롱당하는 상대를 아예 구분을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율로카스님 얼굴 박아놔놓고 이거 분명히 자기 딴에는 제일 이상하게 나온 사진 캡처에다가 지금 박아놓은 걸 거거든요. 근데 율로카스님이 가장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갖다가 박아놔도 얘 제일 잘 나온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 왜 학습 능력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아니 율로카스를 자기가 까면은 이렇게 비교당할 거라는 거를 왜 인지를 못해? 여태까지 그렇게 그토록 많이 조롱을 당했으면은 몇 년 동안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면 조금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 뭐 리섭 친구 루카스 뭐 이러면서 또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언급하는 이 옆은 지금 진용진님인가 그러거든요. 진용진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아무리 여기 3D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진짜 웃긴 게 자기가 언급을 하는 게 뭔가 대단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계속 같은 그 말의 반복이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배충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리섭 나 앞으로 너에 대한 뭐 저격글 맨날 쓸 거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 갖다가 타격을 받겠어요? 율로카스님이 그거 갖다 타격을 받겠어? 진용진님이 그거 갖다 타격을 받겠어? 그래가지고 그나마 한 2년 전쯤에는 이제 찬우가 언급하고 이러면은 이제 찬우가 이 정도 수준의 개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타격이 있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무도 찬우를 그냥 동네 그 1호선에 정신 나간 할아버지 약간 이런 정도로 보지 정상적인 유튜버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까가지고 그 사람한테 타격을 입히고 싶으면은 다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맨날 그랬잖아. 나도 이제 훈수두기를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 약간 그 고졸 유튜버 특징 그거 있잖아요. 고졸 유튜버들은 이제 자기가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막 이렇게 나불나불 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구독자분들이 리섭님 왜 요즘에는 대본 영상 안 찍으세요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다른 유튜버를 볼 때 누가 막 인생 훈수 두고 그러면은 너는 뭔데? 네가 이룬 거는 뭔데?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남이 저를 볼 때 그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싫어가지고 이제 훈수 영상은 최대한 안 찍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연애 영상 막 이런 것만 찍지.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또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조금 벌리고 있는 이유가 조금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좀 꿀리거나 쪽팔리게 하는 것도 싫고 예를 들어서 뭐 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뭐 인사이트 같은 걸 얻어가지고 친구한테 공유 같은 걸 해주면은 얘가 뭔데? 얘 그냥 별것도 없는 유튜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안 쪽팔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막 그럴 거 아니야. 뭐 저 새끼 그냥 고졸 유튜버 아니야? 라고 할 때 야 그래도 리섭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룬 사람이야. 얘기 한번 들어봐. 정도로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소하는 삶을 살기 싫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있어요. 막 찬우 보면은 맨날 남들한테 호소만 하잖아. 내가 어떻게 캔슬을 당했다.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다. 나 좀 도와줘라. 구독자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그게 존나 짜치는 것 같고 존나 그게 남자답지도 못하다고 느끼고 저는 항상 여태까지 제 구독자분들한테 뭐 제가 억울하게 어떻게 뭐 당하고 있으니까 뭐 도와달라 뭐 저는 캔슬 문화의 피해자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항상 증명했을 뿐이에요.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와이프랑 그 운 좋게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무슨 연애 강의 팔고 연애 얘기를 한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기 전부터 원래 연애 얘기를 많이 하던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그때 맨날 사람들이 너는 네 연애도 못할 것 같은데 뭔 놈의 연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존나게 막 악플을 달아댔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나 이거 결혼했잖아. 나 그때도 증명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대체 뭔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화장품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이것저것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내 얘기를 들어줘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남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잖아. 찬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타격을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뭐 파괴적이고 남들 헐뜯는 삶만 살고 싶다면은 그게 뭐 자기 인생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일단 가는 게 우선이잖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시궁창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 커뮤니티 글도 썼었지만 응용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그 관련된 사람들 중에 용찬우랑 그 같은 편 비슷하게 먹었던 사람들 동업 같은 걸 했던 사람들은 다 나락을 갔어요. 그리고 용찬우 구독자라고 뭐 자기네들이 밝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 조롱만 당하고 끝이 났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애 자체가 지금 이러고 자빠졌는데 근데 용찬우랑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다 잘 나간단 말이야. 다 2배 3배 그 당시보다 2-3배씩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호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욕을 먹고 캔슬이 돼가지고 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도망치려고 하잖아. 얘는 도망자 같은 인생을 지금 살려고 하잖아요. 무슨 뭐 두바이로 자기가 떠나겠다, 뭐 한국은 미개하다 어쩌고저쩌고 뭐 주접을 또 떨고 자빠졌는데, 지금 까놓고 말해서 찬호랑 싸우는 사람들 중에, 찬호랑 적대시하는 사람들 중에 찬호보다 욕 덜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해도 여태까지 찬호보다 욕을 먹었으면은 한 4-5배는 더 먹었을 거야. 찬호가 평생 먹은 욕 내가 이번에 그 나는 솔로 그 영숙님이랑 저거 있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난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존나 비주류여가지고 욕을 먹어도 먹는 사람들한테만 먹어요. 낯솔갤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DC 인사이드에서도 굉장히 핫한 갤러리예요. 얘를 지금 까고 있는 그 무슨 뭐 탁쳐서 갤러리인가, 거기는 마이너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존나 없는 갤러리란 말이야. 얘는 여기에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애고, 저는 그 항상 욕 먹을 때 보면은 DC 인사이드 뭐 야구 갤러리 이런 데서 저는 항상 욕을 먹었었고, 일베 저장소에 한 10페이지가 다 제 욕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일베가 지금 망했잖아요. 옛날에는 일베 저장소가 근데 되게 핫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의 그냥 제가 항상 그 일베 저장소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리섭과 팩맨 막 이래가지고 거기 제 갤주였어요 맨날. 근데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항상 매번 드리는 말씀이 트래픽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트래픽이라는 거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나라는 사람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고, 어떤 그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그 흑룡대전에 제가 처음에 꼈을 때 흑자일스님이 한창 그 당시에 그 민서한테 합방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와 진짜 존나 부럽다. 와 내가 그 장민서였으면은 당장 합방해가지고 나 저기 방송 가면은 그 흑자일스님 그때 막 10,000명씩 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흑룡대전 초창기여가지고. 제가 거기 갔으면은 왜 너네가 내 연애 강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팔 자신이 있다라고, 저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군가가 나한테 트래픽이 쏠리면 당연히 나한테 비판적인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판적인 여론을 돈으로 치환하는 게 진짜 요즘 시대의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쳐요. 근데 편의점을 운영할 때요, 우리나라 전국 매출 편의점 1등인 편의점이 하루에 몇천 명인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역세권에 엄청 붐비는 역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는 편의점에 사람이 이제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유튜버들은요 하루에 내 편의점, 내 채널을 편의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채널에 내가 한번 욕을 먹기 시작하면 하루에 100만 명씩 왔다 갔다 해.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팔고 있는 내 상품이 경쟁력만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상품이면은 이게 기회란 말이야. 내 가게에 홍보를 돈을 써서 해도 이거를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 편의점에 방문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공짜야. 공짜로 사람들이 내 편의점에 우르르르 오기 시작해. 그러면 난 여기서 내 상품이 왜 개쩌는지만 설명하면은 이게 바로 돈으로 치환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민서나 찬우나 둘 다 얘네들은 뭐 남자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사느니, 2030들한테 인생 혼수를 주느니 막 이러고 자빠진 애들이 그 기회를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세상 어떤 사람이, 흑자일스님이 지금 그 80만 유튜버인가, 그러고 그 당시에 60만인가 그랬잖아요. 어떤 60만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서 합방을 같이 하자 그래. 얘네들은 다 학고 유튜버인데. 그럼 가가지고 얘네가 정말 자신이 있고 자기네들이 파는 강의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강의 홍보만 했어도 돼. 아니 제가 이거 흑룡대전 초창기에 흑자일스님 방송 가가지고 제가 막 50만 원씩 쏘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왜 50만 원씩 왜 쐈었냐면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거 현질한 거예요, 현질. 왜냐면 흑자일스님 구독자들이 거의 99%가 다 남자고 20, 30대 남자들이잖아. 그러면은 제 연애 강의 그 타겟층이랑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흑자일스님이랑 얘네랑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응원합니다 흑자님 하면서 이제 50만 원씩 쐈어요. 50만 원을 쏘면은요 이게 50만 원 슈퍼챗이 한 1시간 정도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짜 전광판이야 몇만 명,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전광판에다가 어떤 홍보를 하려면은요 그 한 30초 보이는데 몇 천만 원 써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흥룡대전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수천 명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유튜브 채널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박제가 돼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걷다가 내가 이제 이걸로 쏘면 흑자님이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 리섭님 저분도 연애 강의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연예인이랑 결혼하신 분이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는 순간 나는 50만 원 뽕을 뽑은 거야. 실제로 그때 50만 원을 제가 쏘면은 막 10개씩 팔렸어 강의가. 그러니까 그 알짜배기인 방송에 민서는 초대를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초대를. 근데 그거를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거를 무슨 뭐 흑자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얘네는 그러니까 그 사업 수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까버리는 걸 보면서 와 얘네는 진짜 하수들이다. 하수 중에 하수. 개 미친 하수. 아니 내가 일반인들이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얘네들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고 유튜버에서 자기 상품을 팔고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기회를 못 보냐는 말이야 내 말은. 그리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성공하는 법 강의를 가르치고 그거를 강의를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하긴 나도 그때 구독함. 나도 흑자 보다가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트래픽이 있는데 가가지고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증명만 하면요 이게 다 기회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엊그저께 리추얼 로트 그딴 거 팔리기나 하냐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조롱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적시를 했죠. 사실 적시. 리추얼 로트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 자체도 그거를 안 믿고 있을 거잖아. 왜냐면은 리추얼 로트에 뭔가를 쓰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그 스레드를 하루에 이렇게 100개씩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리추얼 로트에다가 흑자 좆대게 해주세요, 리섭 좆대게 해주세요를 쓰고 있겠지. 근데 본인도 리추얼 로트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해드리면은 리추얼 로트라고 얘가 어떤 노트 같은 거를 몇만 원에 팔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쓰는 게 뭐든지 다 이루어진대. 무엇을 원하든지 그 노트를 사서 하루에 100번씩 50번씩 쓰면 다 이루어진다. 이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용찬우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 본인의 성공하는 법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0번 쓰기 막 이런 거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대. 누구나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찬우에 얼마 안 남은 추종자들은 그걸 실제로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저께 커뮤니티 글에다가 리추얼 로트 그거 팔리긴 하냐? 라고 유튜버 리섭이 게시글에 까부는데 혼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이제 누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는 또 인성 파탄자답게 저희 와이프를 또 바로 들먹이면서 그거 팔리긴 하나라고 전해주세요 라면서 바로 가족 들먹이죠. 이 새끼는 그러니까 아이 뭐 이거 갖다가 이제 뭐 긁히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적인 유튜버들한테 얘는 그냥 DC에서 악플다는 그냥 이름 모를 익명의 악플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딜은 이제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한테 반박을 하고 얘를 이제 꼽줄 때는 항상 뭐든지 다 결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가 물어보니까 또 제가 이거 하나 인증을 할게요. 배슬기 그거 팔리긴 하나 배슬기가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얘처럼 무슨 뭐 가장 잘 나갔을 때 뭐 이런 거 캡처해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금 당장 저는 막 과거 딸치는 애들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심플하게 방금 캡처한 겁니다. 이거 LS 커뮤니케이션은 저희 그 강의 사이트 그 사업자명이에요. 2025년 8월에 9,600만 원 팔렸습니다. 배슬기 이 정도 팔려요. 찬우야 너 뭐 얼마나 팔리니? 아니 그러니까 얘는 자기 강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예 안 팔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게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얘랑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비비려고 하는 건지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오늘 그 못 파는 거 매출도 다시 한번 볼까? 이거는 그저께 그 커뮤니티 글에 쓸 때 캡처한 거 아니고 지금 방금 캡처한 겁니다. 이번 달 최근 30일 합계 2억 9천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주면서 이제 찬우 얘기를 또 이어가려고 하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우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이름이 그 한남피플이라고 해가지고 평균적인 그 한남들은 다 대가리가 크고 이제 어깨가 좁고 이제 다리가 짧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단점이나 그 컴플렉스 같은 거를 케어해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한남들을 이렇게 우리 옷을 입혀가지고 한남동 주민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모토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남 피플입니다. 결국에는 한남들을 한남동 사는 그 주민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이번에 신상 나오면은 겨울에 코트랑 아우터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저기 한남동 가가지고 룩북 찍을 거거든요. 한남동 저기 뭐야 한남더일 이런 데 가가지고 찍을 거예요. 지인들 집에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한남 피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찬우가 알 필요가 있어. 제가 예전에 작년에 찬우 민서랑 싸울 때 그 장민서 회생 방안을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민서한테 야 너는 레드필 코리아면은 레드필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이나 아르기닌 같은 거를 팔았으면 너는 떼돈 벌었을 거다. 너 진짜 바보냐? 네가 왜 연애 강의를 쳐팔고 자빠졌냐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 레드필 코리아 그 당시 팬심이면은 그 비타민 같은 거 팔았으면은 다 샀을 거란 말이야 진짜 사람들이. 그러면은 바로 몇 천만 원씩 그냥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걔는 그런 수완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은 본인 인생의 최절정의 트래픽을 맛보고 있을 때 용찬우라는 귀인이 아니라 괴인을 만나가지고 이상한 무슨 뭐 연애 강의파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망해버린 거잖아요. 과거 다 들통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찬호의 생방안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게 이 한남피플입니다. 제가 진짜로 내가 찬우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 트래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사람들이 다 대가리 큰 걸로 놀리고 키 작은 걸로 다리 짧은 걸로 놀리고 어깨 좁은 걸로 욕하네? 그러면은 이걸로 장사를 하면 돈이 존나 잘 벌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찍으려고 사실 대본까지 다 써놨었어요. 용찬우 유일한 회생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되겠네. 아니 이 아이템을 내가 왜 찬우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이거 내가 하면 되잖아. 나도 대가리 크고 어깨 좁고 평균 한남이니까 나도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놀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한남피플 바로 만들어가지고 어깨 깡배 티셔츠 바로 만들어버리니까 만들자마자 바로 완판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찬우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사업 영감을 줘서 사업적인 영감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앞으로도 진짜 이거 승승장구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의류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이 완전히 비성수기 때입니다. 극 비성수기 때예요. 지금이 그 7, 8월 이때가. 왜냐면은 이때가 티셔츠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의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티셔츠 쪼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 쪼가리 그거 몇 장 팔아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아우터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아우터를 팔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이 매출에 최소한 대여섯 배가 뛸 거거든요. 왜냐면 그 객단가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지금 극 비성수기 때 지금 3억씩 팔리면은 그러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팔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가을 겨울에 이제 아우터가 나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전 내년에는 이거 한남피플 그 연매출을 그 최소한 5, 60억 정도로 잡아보고 있어요. 걷다가 이제 강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강의 매출 한 10억 정도 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화장품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거 잘 풀리는 거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화장품에서 매출 또한 2, 30억 나온다고 치면은 저는 내년 제 모든 사업 다 통틀어가지고 뭐 유튜브 수익까지 또 더하면 더 더해지겠지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년 연매출 목표를 한 10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무조건 100억 한다 이건 아니에요. 뭐든지 사람이 목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되게 허황된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 연매출 100억 목표를 그릴 수 있게 해준 거는 이제 찬우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찬우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찬우님이 제 인생을 확실히 바꿔주셨어. 그래도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서두에 오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부도 지금 찬우 다룰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트래픽 한 번 더 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용찬호한테 관심 있는 이제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거든. 20, 30대 남자들이잖아. 근데 제 쇼핑몰 타겟층이 20, 30대 남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타겟층들한테 한번 이런 옷 팔고 있다, 한번 상세 페이지 보고 후기 보고. 후기가 지금 1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 셔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발송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발송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후기 최소 500개는 달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고, 어차피 다 내 타겟층이랑 겹치니까 내가 이렇게 도파민도 제공해주고 내 거 광고
정보도 할 겸 트래픽은 항상 돈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요즘 시대의 고소화수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도파민을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흑자일사님도 이제 사실상 흑자일사님은 거의 천회천이신 분이거든요. 흑자일사님도 이제 사실 그 찬우 민서랑 어울릴 급은 아니란 말이야. 처음에도 찬우 민서랑 어울릴 급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근데 흑자일사님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이제 돌리기만 하셔도 그 조회수를 이제 되게 재밌게 빠셔가지고 이제 페라리까지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이제 본투비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찬우를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저만의 황금 고블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흑자일스님만의 황금 고블린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작년 가을쯤에 나 찬우한테 이벤트 하나 해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우한테 나 한남피플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네가 제발 너만한 모델이 없다, 제발 모델 한 번만 해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그 한 몇천만 원 준다고 이게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또 처음에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예쁜 옷을 만들려고 저 진짜 샘플 진짜 기본적으로 10번을 기본으로 봐요. 10번은 기본이고 막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샘플을 그 다시 뽑고 해가지고 최대한 만족스럽게 나왔을 때 판매를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정성껏 만든 옷이 되게 조롱의 도구로 삼는 거는 초반부터 조롱의 도구로 삼아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금 캔슬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찬우를 다룰 때는 어떤 이제 앞으로는 좀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찬우를 다루게 될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자신 있는 신상이 나왔을 때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은 찬우를 안 다룬 이유는 일단 트래픽도 이제 거의 많이 빠졌고 이제 장난감이 너무 고장이 나 버렸어가지고 이제 고장난 장난감을 버린 것일 뿐인데 만약에 오늘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 영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유의미하게 매출이 확 오른다. 원래 지금 월 매출이 이제 한 3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했더니 3억 5천, 4억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냥 매주 찬우 돌리는 거. 그래서 어쨌든 찬우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제 인생을 바꿔준 찬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 지인들 얼마든지 언급을 하셔도 된다는 거. 오히려 다 언급을 해주세요. 제 지인들은 그 찬우님이 그 스레디에서 언급을 해주면은 너무 신나해요. 막 크크크 하면서 저한테 카톡 와요. 나도 드디어 언급된 막 이러면서 카톡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무급 홍보 담당관이세요 본인이. 본인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남들한테 무급 홍보 담당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이제 무급 홍보 담당관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끌어당기의 법칙이 실존하긴 실존한가 봐. 얘가 남들한테 맨날 그 무급 홍보 담당관이라고 짓거리고 다니다가 본인이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찬우님이 앞으로도 뭐 이렇게 제발 예고를 하지 마세요. 재미없잖아. 예고를 하면 스포잖아 그게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리섭 지인도 다뤄야겠다. 예고하지 마 제발. 그냥 막 다뤄. 제발 막 좀 다뤄줘. 제발 우리한테 빅잼이 좀 달란 말이야. 안 그래도 무료해진 그 우리 유튜버들의 단톡방에 경제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용찬우의 그 순환 경제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온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찬우님의 언급으로 인해 우리에게 웃음이 한 바퀴 돌았으니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부에서는 뭐 요정도 율로카스님 용찬우가 율로카스님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율로카스님은 이제 아예 콧방귀도 안 낄고 있을 거라는 거. 율로카스님이 웬만큼 이제 사람 새끼로만 보이면 웬만하면은 다 대응을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율로카스님이 보기에는 용찬우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율로카스님을 그렇게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계속 저격했던 1만 유튜버였나 몇만 유튜버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유튜버님하고도 친히 행차하셔서 그 토론 배틀을 떠주셨던 율로카스님한테 그냥 아예 사람 자체로 이제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찬우야 너는 그냥 누구를 다뤄도 돼. 이제 누구를 다뤄도 돼. 그 누구도 네가 다룬다고 해가지고 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예고를 하지 말고 실제로 다뤄줘. 제발 영상 좀 만들어. 제발 뭐 내가 앞으로 누구누구 영상도 찍을 거고 누구누구 저격도 할 거고 말만 하지 말고 맨날 제발 뭐 한자 강의를 하겠다, 뭐 연애 강의를 하겠다, 뭐 누구 저격을 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만들어. 너는 이렇게 하루에 스레드를 막 100개씩 쓰고 있을 시간에 그냥 제발 좀 해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큰 재미 좀 줘 제발.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찬우가 제발 본인이 하는 거에 스포일러를 스스로 하지 말고 우리 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내 친구들 좀 기분 좋게 해줘. 나도 영찬우가 언급했어 하면서 좀 기분 좀 좋게 해달란 말이야. 용생지원금 좋네요. 아 맞네, 용생지원금. 그래가지고 슈퍼챗 한번 읽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도 찬우를 다루면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리서평님 오랜만에 라이브 시청하네요. 우선 사과드릴 게 있어서 슈퍼챗으로 후원드리면 인사드려요. 오랜 구독자이자 형님과 세상에 대한 생각도 너무 비슷하고 연애 강의 시청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정치 쪽 있을 때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차분히 이슈를 바라보니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당시 부정하며 댓글도 달았는데 제가 잘 몰랐고 경솔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감사합니다. 하남자 주례건의 하찮은 협박. 박찬우는 진짜 쓰레에 서식하는 악플 유령, 악플 귀신 다 됐어요. 보통 용호수보다 외형이 더 처참해도 용호수 씀씀이에 반에 반만 쓰고 다녀도 예쁜 여자 끼고 다니던데 용호수는 왜 그 최고 잘 나가던 때도 연애를 못했던 걸까요? 이거는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짠지는 자기 여자를 대중에 내세우는 게 족밥만 하는 거라고 반대로 말하더라. 형 티 사려는 장발남인데 사이트 가면 장발 모델도 있나요? 네, 장발 모델분 있습니다. 찬우야 늦지 않았다. 호비피플 런칭하자. 리서평님 FW 시즌 아우터 피팅 모델로 박찬우 캐스팅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해보려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저희 그 사이트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이제 체급 자체가 너무 커져서 이제 쟤를 이제 영입을 하면은 너무 밸류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쟤랑은 어울릴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용찬우가 한남피플 모델 해주면 써줄 건가요? 원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저희 그 한남피플 모델 구할 때 진짜 멸치에다가 뭐 키가 175에 몸무게 뭐 58 나가는 사람 이제 섭외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알았어. 왜 대기업에서 차은우를 모델로 쓰고 왜 원빈을 모델로 쓰고 왜 그 존잘남들을 모델로 쓰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모델 스펙을 안 보더라고.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최대한 저는 그 멸치들 말라깽이들이 입었을 때 핏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멸치인 모델을 구해서 찍은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러면은 175에 58kg 모델이 이 정도 핏이 나오면 나 같은 그냥 정상 체중인 사람이 입으면은 요 정도 핏이 나오겠구나를 저는 사람들이 인지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옷도 좋아했었고 의류 쇼핑몰에서 막 MD도 했고 막 이랬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스펙을 보고 모델이 키가 180에다가 몇 킬로인데 이 정도 핏이 나오면 나는 175에다가 몇 킬로니까 요 정도 핏이 나오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대중의 어떤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요. 대중의 눈높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이제 오류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내가 옷을 살 때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옷을 살 때 그 정도 체크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남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모델이 입은 게 예쁘면 그냥 사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익재님이라고 잘생긴 뷰티 유튜버 분 있잖아요. 그분 섭외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신상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용찬우 같은 애들을 해가지고 모델로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맛을 여기저기 보여주는 나도 찬우로 인해 흑자일세에서 넘어오고 구독자. 이 형 너무 웃긴 게 한남피플 사업자 주소 한남동이. 저것도 노린 거예요. 한남동으로 노렸고 룩북도 다 한남동에서 찍을 거고 그 한남동에 제 친구 중에 거기 G드래곤이랑 BTS 사는 거기 있거든요. 그 한남도일 말고 거기 이름이 뭐였지? 맨날 까먹어 내가 진짜. 나인원 한남. 제 지인 중에 이제 나인원 한남에 들어간 애가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서 이제 그 룩북 찍기로 다 허락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 집에서 이제 FW 시즌 한남피플 한남피플 룩북은 나인원 한남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극한의 컨셉충. 찬우 경제학. 결과적으로 찬우가 번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섭의 매출엔 활기가 돕니다. 라고. 그래서 슈퍼챗은 다 읽었으니까 2부로 좀 넘어가 보면은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슈퍼챗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용호수보다 외형이 더 처참해도 용호수의 씀씀이에 반에 반만 쓰고 다녀도 예쁜 여자를 끼고 다니던데 용호수는 왜 그 최고 잘 나가던 때도 연애를 못했던 걸까요?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거를 제가 연애 강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제일 많이 판 연애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다 보여드렸죠. 그런 연애 강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심지어 이거 자기가 그 연애 못한다는 거는 찬우가 본인 영상에서 댓글로 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패션의 노래의 영상이 못하는 게 뭐예요? 라고 그 당시에 용호수 추종자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니 연애 점점점점이라고 5년 전에 이렇게 남겼었는데 그 2년 전쯤에 유익남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본인은 최근 한 3-4년 동안인가 연애를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까지도 했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을 독수공방을 한 거야 얘는 대체.
얘는 압구정에 사무실도 있었어. 압구정에 사무실도 있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에다가, 그리고 또 포르쉐도 탔죠. 포르쉐도 깡통 포르쉐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 깡통인지 뭔지 여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은요,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그냥 평범한 남자만 돼도, 아니 좀 못생기더라도 여자들 진짜 폭격하고 다닙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그냥 정상적인 여자는 당연히 못 만나겠죠. 근데 어차피 얘도 정상이 아니니까 뭘 바래. 어쨌든 둘 다 끼리끼리라도 만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지난주에 뉴스 기사까지 뜬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에요. 이거 뭐 찬우랑 갑자기 관련 없는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찬우랑 완전히 관계가 있는 글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커뮤니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커뮤니티인데 리멤버라는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가 봐요. 이게 실제로 어디 뉴스에 나와가지고 진짜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글인데, 어떤 여자가 여기에 글을 써요. 소개팅남이 저를 보고 도망갔어요. 어이없네요 진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약속을 오전 시간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커피 먹고 괜찮으면 점심 식사로 이어질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주선자가 보내준 사진에서 본 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목례를 하려고 눈을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갑자기 그분이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귀에 대시더니 네 팀장님 하면서 통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를 몇 번 하시더니 지금요? 하는데 솔직히 벨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진동일 수 있지만 타이밍상 연기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듯 저한테 목례를 한번 하고는 계속 심각하게 통화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 카톡.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당연히 연락 두절이고요. 아니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무안 주는 게 맞나요? 차라리 의학하고 도망가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모처럼 휴일인데 덕분에 아주 여유롭게 혼자 맥주나 한잔 해야겠네요. 꾸미고 나온 게 아쉬워서 근처 맥주 파는 집 서칭해 보려고요. 반주나 해야지. 근데 근처 맥주집에 그 사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N적 상상해보는 중입니다. 생각할수록 킹받네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게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이게 왜 남자가 이랬는지를 바로 단박에 알았거든요. 댓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뭐라고 달았는지. 온라인으로 만나기로 하고 당일 먼저 와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 본 건지 잠수 타거나 만나는 당일 연락하며 약속 장소에 갔다가 잠수 탄 남자들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 상대방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 진짜요? 저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네요. 황금 연휴에 황금똥 말보셨네요. 소개팅 남은 결국 한마디도 안 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라도 하던지 커피라도 사주고 가든지. 사진과 괴리감이 컸나? 무튼 어이없긴 하네요. 그래서 작성자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보낸 사진이 작년 사진인데 제가 1년간 살이 좀 찌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웬만한 여자 좀 만나본 남자들은 이제 스팀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소개팅 어플에서 여자 꼬신다고 그 저한테 상담 받을 때마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열을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사진 안에 있는 여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맨날 드리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번따를 하는 게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자들 사진은 요즘에 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소개팅 어플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 핑계가 다 똑같거든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양심은 있어. 뭐 내 과거 사진인데 그동안 살이 좀 찌긴 쪘다라는 식으로 다 똑같이 말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 나가면은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 지금 이 남자는 욕먹을 게 아니야. 이 남자가 얼마나 빡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 여자가 정상적인 공감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아니 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자들 그 보정하는 건 좋다 이거야. 요즘에 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 저도 이거 그 방송할 때 포샤시하게 그 방송 조명 같은 거 다 킨단 말이야. 근데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여기 방송 조명 켜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구독자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갈 때마다 구독자님이 다 알아보고 다 사진 찍어달라고 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양심이 너무 없어. 양심이 너무 없고 본인들의 얼굴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걸린 여자들도 요즘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성형외과 전문의 분들도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면은 얼박샷을 찍거든요. 그 DSLR 카메라 같은 거 갖다가 모공까지 다 보이게 해가지고 이마 까고 머리띠 같은 걸 해가지고 얼박샷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존나 민망하게 피부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걸 같이 막 본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런데 진짜로 이거 저 아닌데요 막 이런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런다는 거야. 자기 보정 떡칠을 해놓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실제 정신병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도 약간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지가 남자의 시간을 뺏은 거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자기가 남자한테 사기를 쳤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사람이 살 좀 쪘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지금 보자마자 이제 족같아서 도망친 거란 말이야.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남자의 심정에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서로 사진을 봤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님의 사진과 실제가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암튼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선자에게라도 화를 좀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사진을 보냈는데 작년 사진이거든요. 그 사이 살이 좀 찌긴 했지만 그래도 우울하네요. 정말 소개팅인데 그런다고요? 중간 주선자를 봐서라도 그렇게는 행동 안 할 텐데 알아서 걸으시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이해 안 가는. 우선 기다려 보려고요. 주선자한테도 아직 연락은 없는데 누가 먼저 연락 올지 보겠습니다. 휴라고. 그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정말 급한 일이었으면 톡이 아니라 전화로 설명하고 다음 약속 잡았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연락 기다리지 말고 똥 밟은 셈 치라 이런 글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작성자가 본문에 추가를 합니다.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후기를 남기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후기를 남깁니다. 어젯밤에 주선자분께 연락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주선자분이 연락해보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30분쯤 뒤에 주선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회사 일이 급했던 건 맞았지만 제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리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급한데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달라서 일 생각이 났대요. 전화가 온 건 아니지만 소개팅 장소에 오기 전에 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걸 안 받기도 했고 해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례했다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운동하다가 다쳐서 운동 끊고 살이 10kg 정도 쪘는데 이게 그렇게 큰가 싶기도 하고 착잡하네요. 주선자분과 전화를 끊고 있으려니 소개남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예의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순간 당황해서 무례하게 행동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정중한 카톡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네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하고 말았어요. 모르겠다라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이 10kg가 찌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동일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제 킹리적 가심이면은 살만 찐 게 아니라 살찌기 전 사진도 이미 뽀샵이 엄청나게 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살만이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도 살을 한 76 정도까지 뺐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살이 피크였을 때 막 86, 88까지 막 쪘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몰골이 지금보다 10kg가 더 쪘을 때 몰골이 어떤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0kg를 뺀 거예요. 앞으로 이제 10kg 더 뺄 겁니다. 저는 지금 76 정도인데 바프 찍으려면 여기서 10kg를 더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보다 10kg 더 쪘을 때는 제가 이랬어요. 면상이.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돼요. 10kg면은 제가 이게 10kg 지금보다 10kg 더 쪘을 때고 지금이 고작 10kg 뺐을 때예요. 근데 이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이게 남자가 봤을 때도 이제 기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보고 나가지고 와 진짜 씨발 막 갑자기 나 주말에 힘들게 시간 빼서 나왔는데 저딴 년이 앉아있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시급해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한테는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아 흑자일순이 감사합니다. 동물 고블린 말인가 잡아라 모든 금은보화가 그 뱃돼지에 있다. 아 역시 흑재님답게 아 이렇게 통 크게 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찬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가 보면 빨리 찬호까지 넘어갈 정도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이제 나고 이런 에피소드였는데 뉴스 기사도 보면은 죄다 여자에 대한 악플이거든요. 남자의 시간은 아깝게 그게 뭐한 짓이냐. 여자들 요즘에 그게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된 글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찬호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찬호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요. 보통 유튜버들은요. 실물이 더 낫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만 해도 뭐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한테 대한 이제 호감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더 좋게 봐주시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도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를 보자마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키고 리섭님 생각보다 진짜 잘생기셨다라고 이제 당연히 매너상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보통은요 제 키를 이제 제가 앉아서 방송을 하면 한 170 정도로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볼 때 당연히 리섭이 키가 작겠거니 하고 저를 만난단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키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는 키가 17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굽이 있는 거를 신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도 저를 볼 때 처음에 키 같은 거는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기대 자체가 제로인 상태로 나왔다 보니까 저를 보면 다 놀래. 저희 와이프 전에도 제가 그 다른 여자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저를 본 여자들은 애초에 그냥 리섭 저 사람은 그냥 말을 되게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이고 말을 좀 재밌게 하는 사람이고 되게 그 구독자 기준에서는 되게 말을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저를 만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이니까 호감도가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내가 이 남자한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외모 포기하고 나는 이 사람의 어떤 박학다식함이 좋고 어떤 센 모습 같은 게 좋아가지고 나는 이 남자를 만나려고 했던 건데 외모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여자를 꼬시기가 상당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0에서 점수가 한 10점 만점에 5점만 돼도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찬우는 정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찬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OOTD 같은 거를 보면은 비율이 존나 개깡패잖아요. 얘를 누가 키를 158 막 이런 식으로 봐. 누가 봐도 얘는 키가 이것만 보면 막 180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의 실제 비율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얘가 엊그저께 그 스레드에서 헨리카빌이라고 어떤 스레드를 하시는 그 유저분께서 이 사람 몸이 뭐 그 멋진 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게 있어. 이 사람이 엄청 몸짱에다가 영화 슈퍼맨에 나온 사람이래요. 저는 근데 슈퍼맨을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엄청난 몸짱이래요 이 사람이. 근데 찬우가 지금 헬스하는 사람들한테 긁혀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댓글을 확실히 헬스 체형은 수트가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았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헨리카빌이에요. 헨리카빌의 이제 이게 비율이고 찬우와 이제 대가리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현생을 안 살고 방구석에서 남을 평가만 하다 보니까 얘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진용진님 막 외모 평가하고 막 장민서 외모 평가하고 이러는데 얘는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아예 그냥 오징어 돼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감히 이 존잘 알파남 같은 그 슈퍼맨 배우한테 핏 얘기를 하고 비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아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거 시켜도 못해요 누가. 야 너 그거 해봐 그거 이거 유명한 짤 있잖아요. 야 그거 해봐 그거 하면서 한번 시켜도 난 못하겠어. 아니 나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 사람한테 뭐 악플 한번 써봐 야 핏 구리다고 써봐 너 칼 들고 나한테 협박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핏을 지적하란 말이야. 이 키 190짜리 사람한테 아씨 어디 찌를 건데 살살 찌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거를 그런 댓글을 다는 순간 역조롱이 올 거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하게 칼이 찔리는 게 좀 더 나을 정도의 수준이야. 왜냐면 이거는 평생 박제당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어떤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찬우는 왜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여자를 못 만났을까? 왜냐면은 찬우만큼 비율이 빠은 그 유튜버들 많아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도 결국에는 여자 잘 만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얘는 일단 옷을 너무 못 입어가지고 일단 코디부터도 이렇게 극혐으로 하고 다니고 여성분들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어떤 남자가 소개팅에 이런 옷으로 입고 나오면은 이 남자랑 같이 다닐 자신 있는 여성분들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일단 얘를 소개해준 주선자랑 일단 쌩까는 거는 기본이고 얘랑 일단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용찬우 영상을 보고 용찬우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이런 비율을 보다 보니까 아 그래 그래도 뭐 유튜버고 나름대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욕도 먹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조금 뭐 비율도 좋고 좀 잘생긴 남자면은 뭐 나쁜 남자의 매력 막 이런 걸로 좀 만나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막 그 소개팅 장소 같은 데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용찬우의 비율을 보면요 이게 지금 본인 인스타에 올리는 제가 얘 놀리려고 얘가 이렇게까지 고장났습니다 하려고 제가 이걸 늘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 인스타랑 본인 그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본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어떤 여자가 받아들이냐고. 아무리 얘가 포르쉐를 타고 뭘 타고 해도 내가 기대치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절반이 잘린 애가 나와가지고 지금 내 앞에 앉으면 여자들은 일단 우라부터 치밀어 오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남자를 만나려고 오늘 샵도 갔다 오고 어제 팩도 붙이고 자고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꾸역꾸역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애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같은 날 같은 옷이라고 누가 만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 같은 날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착장인 거는 맞는데 어쨌든 본인이 항상 인스타에 찍어 올리는 사진은 이래. 실제 비율은 근데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여자가 용납을 할 수 있냐고. 심지어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 유튜브를 먼저 안 봤어. 얘 유튜브를 먼저 안 본 상태에서 얘를 만났어. 어떤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만나볼까? 라는 상태에서 얘 인스타를 봤더니 얘가 사진을 로 찍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는 당연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인스타 서로 마팔을 했는데 본인 얼굴이랑 완전히 다른 얼굴들을 그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 걸러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적어도 결혼까지는 절대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아무리 발정이 난 남자여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만약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든 뭐 어떤 거짓말도 치고 내가 너 만나면은 뭐 샤넬백도 사주고 뭐 다이슨 드라이기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가모니설로 잠깐 여자 마음을 약간 살짝 혹하게라도 해놨다고 해도 집에 가가지고 얘랑 마팔을 해가지고 얘 뭐 유튜브 그 방송 같은 거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메인 사진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자가 그 얼마나 짜쳐하는지는 이게 상상 이상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용찬우 푸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스레드 푸사 같은데 지 얼굴을 무슨 아이돌처럼 이렇게 해놓잖아요. 얘는 맨날. 근데 얘 실제 얼굴을 보면요, 아니 예전에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용찬우 얼굴 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리섭보단 용찬우가 나은데 리섭은 왜 용찬우를 얼굴로 뭐라 그런가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실물이. 얘가 괜히 코 밑을 찍히면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무슨 악성 캡처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얘 실제로 이래.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자기 푸사 보정 떡칠을 해가지고 뭐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무슨 얼굴 잡고 소두에 막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냐고. 얘 사진만 보면 거의 팔쪽장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이러고 본인은 스스로가 지금 이 모습일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찍힌 사진이 여기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대체 어떤 여자가 만날 수 있냐고. 딱 봐도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보여지는데 이런 상태로 지금 스레드에 하루에 글을 100개씩 써대면서 남들 저주하고 악플 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얘를 만날 수 있냐고요. 얘가 백만장자여도 진짜 안 만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난 찬우가 요즘 우리나라에 그 개념 없는 막 김치녀들 욕하고 이러는 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씨발 말이 되냐. 야 강동원도 이렇게 사진이 찍히면 이거는 내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건 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영상이 나온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되게 능력자분들이 많잖아요. 능력자분들이 이제 그 유추하는 얘 키는 한 요 정도예요. 그냥 당연히 이게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제가 얘 키가 154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 158 이 정도는 되겠지. 저도 얘를 실제로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뭐 148 막 이런 정도로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얘가 비율이 너무 빠서 막 이렇게 나온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머리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커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찬우 키가 148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 158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누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억지로 욕하는 거는 지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찬우 키 158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인지는 해주자.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148, 154 이거는 158까지는 해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뉴스에 뜬 10kg가 쪄가지고 남자한테 까였으면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소개팅 주선자 욕을 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찬우가 너무 겹쳐 보여가지고 여자 용찬우가 있다면은 저 사람이고 남자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용찬우 그 자체구나.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요 진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잖아요. 내 실물보다 너무 잘 나온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어주잖아. 그럼 민망해서 못 올려요 진짜로. 남성분들 여기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내 모습보다 너무 잘 나온 사진을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이러면은 요즘 카메라에 기본 필터를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 기본 세팅값을 해놓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턱은 어느 정도 줄이고 눈은 어느 정도 키우고 뭐 코는 어느 정도 높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얘랑 같이 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주면은 내가 완전 괴물로 나오는 거야. 나도 턱이 막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어. 그리고 눈이 막 이따만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은 저는 이거 막 민망해서 보지도 못해. 그리고 막 어디 막 누가 올리면은 그 스토리에 같이 공유도 못하겠어. 너무 막 민망하고 짜쳐가지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사진 찍어주면은 진짜 다리를 막 이런 식으로 막 늘려가지고 찍어주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은 나는 아니 이거는 아니야. 아니 나 이거 못 올려 한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인 남자들입니다. 진짜로. 너무 내가 이게 잘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생을 살잖아요. 온라인 지방령으로 사는 애는 이제 용찬우급 거의 그 일배충 애들 약간 이런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너무 사기적으로 나온 사진을 올렸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잘 나온 사진은 남자들은 오히려 안 올려요. 근데 찬호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만날 사람이 없어. 실제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얘네 아버지는 얘가 뭐를 하든지 간에 어야둥둥 해주기밖에 안 하고 우리 아들 마저 저렇게 생겼지 맞지 막 이러고 계실 테니까 주변에서 얘를 교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앞으로도 여자를 절대 못 사귈 거예요. 지금 이게 고쳐져야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자기의 본명으로 불렸을 때 가장 딜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이 보여졌을 때 가장 딜을 많이 받는 그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가지고 얘는 앞으로도 평생 여자를 못 만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참 보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저는 찬우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거. 아까 흑자일선님도 말씀하셨지만 흑자일선님도 찬우 덕분에 그래도 맥라렌도 타시고 저도 찬우 덕분에 이 한남피플이라는 거의 그 보물단지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제가 찬우가 아니었으면 고민이나 해봤겠습니까? 진짜 찬우가 이거 했으면은 저보다 돈을 지금 한 5배 벌고 있을 거예요. 진짜 모델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슈퍼챗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님 강의 보고 연애 유흥 둘 다 여자를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나 여자들이 처음엔 제 눈치도 보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시간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도 눈치 보는 게 사라지고 저를 만만하게 대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여자가 비슷합니다. 연애 100일 넘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럼 초반에 이미지를 제가 강의에서도 말하잖아요. 처음에 너무 100을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나잇하고 여자를 뭐 막말로 어떤 먹보만 하려고 할 때는 초반에 내가 있는 모습 모든 거를 다 끌어다 써도 돼. 찬우처럼 처음에 내가 원기옥, 필살기, 뭐 모든 그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여자를 꼬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장기적인 만남이 안 돼. 이 남자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여자를 꼬실 때 내 실제 매력이 100이라면은 내가 매력이 한 130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버리면 여자들이 처음에 나를 좋아할 수가 있어.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연애를 잘하고 이제 오래가는 남자들은요, 처음에 여자를 꼬실 때 한 60 정도만 보여주는 거야. 이 남자들은 이제 자신감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처음에 내 자랑을 안 해. 내가 돈 잘 버는 거, 내가 어떤 좋은 집 사는 거 이런 거 굳이 말을 안 해. 뭐 좋은 차 타는 것도 말을 안 하고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교 다니는 것도 말을 안 하고 막 이런 걸 굳이 말 안 하다가 만나면서 여자가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 남자 자기 연세대 나왔다는 거 얘기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세대를 나왔었네 하면 점점 이럴 때 여자가 이제 사귀면서 이 남자가 진짜 진국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장기 연애를 못 가는 남자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야겠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120이 있는 듯이 130이 있는 듯이 돈도 무리해졌어. 데이트 때 무슨 막 데이트 때 수십만 원씩 쓴단 말이야. 막 레스토랑 예약하고 막 스테이크 썰고 막 이러다가 근데 결국에는 나는 평소에 데이트는 스테이크를 못 써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맞춰줘야 돼요. 여자한테 처음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를 하는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보통 못 받아들이는 거 내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면은 처음부터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여자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맞춰줄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놨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짜치는 모습을 여자가 보게 되니까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랑 내가 정말 원나잇이 아니라 장기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그만큼 오래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때야말로 전두엽을 쓸 때예요. 전두엽을 써가지고 내가 길게 봐야 된다. 이 여자랑은 내가 오래 가고 결혼까지 해야 되는 여자기 때문에 내가 한 60, 70 정도의 내 매력만 보여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만나면
점점에서 차츰차츰 더 보여주자라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 연애가 안 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처음에 내가 뭐를 잃었고 인생에서 뭐를 잃었고 내 자랑이 뭐고 나랑 만나면 뭐 해줄 수 있고 이거를 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그 미국에서 인터뷰 채널인데 뭐 100만장자 1000만장자 막 이런 사람들 슈퍼카트한 사람들 막 창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 조언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조언을 구하는 그 외국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 유튜버한테 어떤 그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 사람이 비즈니스 스킬을 얘기해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항상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챙겨줘라.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상대는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도 이거를 완전히 동의해요. 이거는 굳이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 모든 거를 너무 보여주고 나를 너무 이렇게까지 올려쳐가지고 소개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진짜 오래 보고 싶다면은. 그래가지고 강의 보고 일단 처음에 여자를 꼬시고 뭐 유흥도 잘하고 뭐 연애도 잘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일단 여자랑 어떤 대화를 어떤 플로우로 이어가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터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챕터 3를 좀 다시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압구정에서 자주 봤는데 175cm 키로 봤을 때 정수리가 보입니다. 여자친구랑 폭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흑자님 휴방날이라 시무룩했는데 퇴근 후 개재밌네요. 찬우한테까지 흥하는 거 10인정. 아 감사합니다. 성공의 맛 보여준다더니 진짜 보여주네. 언제 거위배가 갈라질지 궁금. 아예 정말 성공의 맛을 달달하게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찬호는 자기 자신을 한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존감이 없어. 아 그니깐요. 그렇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저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속여가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리섭님 옷 나오는 대로 사서 잘 입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리섭님 바지 색상은 언제쯤 늘어날까요? 바지는 지금 그 청바지 생지 바지가 검정색, 청색, 이제 화이트 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샘플 막바지 단계고 아마 후드 집업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후드 집업도 곧 나옵니다. 나 진짜 궁금해. 이번에 포르쉐로 차를 살 건데 좀 있어 보이려면 법인 녹색으로 뽑을까 아니면 흰색으로 뽑을까? 둘 다 뽑을 수 있는데 리섭님이 보기에 녹색 번호판이 더 멋져 보여? 아니면 흰색 번호판이 좀 더 있어 보여? 저라면은 흰색으로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법인으로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냥 그 녹색 번호판 자체가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동차의 디자인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흰색으로 뽑을 것 같아요. 선택권이 있다면은. 리섬님 셔츠랑 티셔츠 살려는데 기장이 길지 않을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요. 167입니다. 당연히 키에 비해서는 기장이 조금은 길기는 길겠죠. 근데 요즘에 키 작은 남성분들 겨냥해가지고 그런 숏한 그 크롭티 같은 거 엄청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비추천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여성분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솔직한 팩폭을 해주셨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차피 키 작은 남자들이 키 크려고 발악을 해봤자 어차피 고만고만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키 작은 남자들은 키가 커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요 남자로 보이려고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키는 작아 보여. 당연히 그렇다고 해도 깔창을 아예 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깔창은 깔되 남자처럼 강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키가 작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키가 작아버리면 여자가 그걸 느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팔뚝이라도 키우든지 어떤 웨이트 같은 걸 하라 그랬잖아요. 그 키 작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필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연애하려면은 키 작은 남자가 멸치에 이기까지 하면은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찬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장이 길어가지고 내 키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까 뭐 짧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깨 깡패 티셔츠여가지고 어깨를 다른 티셔츠보다 이렇게 넓혀놨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기장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핏이 나와요. 진짜 그 또라이 같은 핏이 나오네. 그러니까 어디 모자란 사람 같은 핏이 나와버려.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이 어떤 키도 작고 얼굴도 작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를 입어도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키가 작으면 차라리 어깨나 팔뚝 이런 데에 집중을 해가지고 오버사이즈로 입어서 그거를 조금 케어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부랴부랴 무슨 뭐 짧은 크롭티 입고 짧은 뭐 크롭 기장의 어떤 자켓 같은 걸 입어가지고 다리 길어 보이게 한다.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1년 전까진 평범한 중소기업 댕긴다 하고 그 후엔 연봉 8천쯤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는 했지 연매출 5천억에 직원 90명인 중소기업이라고는 처음부터 구차하게 말 안 해요. 아, 저게 진짜로 자존감이 높으시고 여자를 꼬실 줄 아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내 모든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연애 못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여자를 지금 당장 어떻게 꼬셔야 되겠으니까 기대치를 엄청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피부가 까맣고 어두운 스타일이면 하늘색, 흰색 셔츠는 피해야겠죠? 근데 저것도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 저희 모델 익재님도 피부가 되게 까마신 편이거든요. 근데도 그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 흰색이랑 그 하늘색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매출 5천억에 직원 90명을 자랑하는 건 사장만 누릴 수 있는 권리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매출 5천억이 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탄탄한 회사라는 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탄탄한 회사에 다니면서 내 연봉 8천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인간적인 매력만으로 여자를 어느 정도 꼬셔놓은 뒤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라고 그래. 그러면은 일단 직업이나 어떤 수입에 대한 기대치는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자가 나한테 넘어왔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한 200만 원 버는 남자인 줄 알고 나한테 넘어온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여자는 내가 2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 여잔데 알고 보니까 연봉이 8천인 거야. 좋대 이거 진짜. 그때 이 남자랑 결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여자는. 항상 기대치보다 그 이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치보다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애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애 강의를 보면 마케팅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애 잘 못하시는 남성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님 근데 찬우 통매음 고소 이런 거는 결과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얘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맞아. 제가 이거 찬호 안 다루게 된 이유가 그것도 되게 커요. 지긋지긋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법적 송사 이런 거든요 몇 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적인 송사를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설명을 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세무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태 세무조사 받게 하려고 진짜 돈 거의 몇 천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일단 안 믿고 나를 조롱하더라고. 그리고 그 세무조사 근처 어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무조사는 원래 다음 주에 바로 나옴 이지랄하는 걸 보면서 진짜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 진짜. 아니 남들은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조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몇 년 걸린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니 얘네가 더 빨리 조져지면은 좋은 거는 좋아해요. 나도 더 확실하게 얘네 끝내버리고 싶고 이런데 이거 나도 답답해. 제일 답답한 게 누구겠어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구라치지 마라 저 새끼 아직 뭐 하지도 안 해놓고서 뻥카 치는 거다 막 이딴 소리 나고 자빠졌으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최대한 안 다루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송사 이런 거는 얘는 최대한 미루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제 신경 끄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언급해가지고 이거 편집방송으로 올리고 나가지고 정말 트래픽이 돌아서 그 한나피플 매출이 오르면은 이번에 무슨 뭐 찬호랑 민서도 또 싸움이 났다면서요. 세계관 최약체들의 싸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돌리고 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꿀은 빨 수 있을 때 빨아야지. 그리고 저는 이도노 변호사님도 잘 되는 게 보여서 너무 정말 진심으로 기쁜 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도노 변호사님이랑 같이 쌍으로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작년에 그 정치 관련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언급하는 건 이제 이도노 변호사님한테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저랑 이도노 변호사님이 스탠스가 똑같아가지고 둘 다 안전히 개쌍욕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둘 다 뭐 좌도노 좌섭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찬호 민서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찬호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욕하는 사람들 같이 막 헐뜯고 막 이러면서 막 시간을 진짜 호투로 쓰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을. 근데 저랑 이도노 변호사님은 거듭나자고 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카톡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돼서 거듭납시다, 잘 됩시다. 이도노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제 동갑이거든요. 근데 서로 막 말 놓는 정도의 사이는 아닌데 그냥 솔직히 이거 다 잡음이고 그냥 뭐든지 간에 내가 할 거에 집중하는 게 답이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할 거에 집중하는 게 답이고 어떻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거듭납시다 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상 이거 레드필 이론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레드필 이론에서 남자는 거듭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진짜 욕 진짜 존나게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뭐 꺾이면서 뭐 찬우처럼 멘탈 나가고 장민서처럼 멘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러기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후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도는 변호사님 그 구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지금 수입이 한 최소 대여섯 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때보다.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제 의류사업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어가지고 의류사업 런칭하면서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흥룡대전이 또 재미도 재미지만 흥룡대전을 하면서 잘 풀린 사람들과 안 풀린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잡음은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답이라는 거를 깨우치시고, 보통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일 외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태클을 걸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 해왔으니까 압니다 20대 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무시하고 결국에는 내 전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 내 밑으로 오게 돼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본인이 하는 일에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도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진. 아, 진짜 이도노 변호사님 요즘에 너무 잘 나가가지고 제가 진짜 기분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잘 되는 것처럼 진짜 기분이 진짜 좋아요. 리서님 티랑 슬랙스 잘 입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레알 사기네요. 일찍 시킬 걸 그랬습니다. 다른 색상도 주문할게요. 좋은 상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다 보고 있다니까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진짜 무서운 정도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그 배인규랑 그 고기남자님이랑 저거 할 때도 아니 뜬금없이 거길 가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얘기했다니까. 저분은 뭐 나루토야 뭐야, 뭐 1도노 2도노 3도노 4도노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진짜 몸이 몇 개야. 아니 뭐 모든 데에 다 있어. 슬랙스 대충 세탁기 돌렸는데 주름 하나도 안 생기더라. 샀을 때 그대로 칼각 잡힘. 진짜 감탄했음. 아, 감사합니다. 잠을 줄여야. 이도현 변호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은 틀딱 소리 듣습니다. 걔가 진짜 잠줄이라는 말 진짜 요즘 애들한테 하면 아주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나요. 제가 막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 평일날에 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출근 다 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잠 때문에 난리냐라고 하니까 무슨 진짜 막 와, 나 진짜 뭐 그게 뭐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냐. 잠이 보약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뭐, 그러면서 미친놈들이 맨날 치킨에 맥주 처마시고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쇼츠로 뇌 녹이고 있고 이런 애들이, 아니 차라리 인생이라도 열심히 살면서 뭐 잠줄이라는 게 그게 할 말인가요? 라고 하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겠어. 다른 몸에 안 좋은 거는 씨발 다 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 보면서 이제 뇌 박살내고 있고 막 도파민 파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자마자 야동 보고 자위나 하고 있고 무슨 뭐 별의별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놈의 잠 좀 줄여라라고 하면은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뇌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막 하면서. 아우, 그래가지고 저 이제 잠줄이라는 말 안 합니다 진짜. 아, 잠을 안 자고 나중에 안 잔 만큼 많이 자주면 되는 거 아님?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건강별로인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건데 젊을 때 안 먹어두면 언제 하냐는 듯이 젊을 때 안 자고 풀로 일하고 놀 수 있는데 그걸 왜 할 수 있을 때 안 하냐는 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막 건강 얘기하는데 그렇게 건강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젊었을 때 잠을 제일 안 잡니다. 의사들 그 레지 생활하는 거 보면은 진짜 눈물 나요. 눈물 나.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가지고 서서 자요. 그 사람들 서서 자. 그 사람들은 건강에 나쁜 거 몰라가지고 그러고 살겠냐고. 그래 놓고서 사람들이 의사들 월급 왜 이렇게 많냐면서 막 지랄 연병 발광을 떠는 걸 보면은 진짜 인간 혐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아는 의사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의사 누나랑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사람들은 잠줄이라고 하면은 건강 문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노발대발을 한다. 근데 의사들이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일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누나는 화도 안 내.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 그래 건강한 그지 되라고 해. 막 이런.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과 두뇌가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의사 정도급의 그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타고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공부 재능도 있는 상태에서 노력까지 끝판왕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조차도 잠을 줄여가면서 본인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잠을 잘 거 다 자고
아유 나는 진짜 그거는 모르겠다 진짜.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좀 올려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용찬우 영상 올라가면 매출 얼마나 늘까 궁금하다. 당연히 제가 용찬우를 더 이상 안 다루면 매출이 생각보다 안 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용찬우를 또 다루면 꿀통이 아직 살아있는 꿀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찬우 얘기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좀 사세요. 하나피플. 현질에서 뭐란 말이야. 흰색 셔츠 1로 사는데 여자가 입어도 되나요? 저희 와이프는 입고 다닙니다. 남편 거 주문하셨잖아요. 그럼 막 딱 입어봤을 때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거는 역체감이 쩐다 그랬죠. 그래서 입어봤는데 뭐야 평범하잖아 라는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근데 저희 한나피플이 노리는 추구하는 추구미는 그런 겁니다. 평범한데 뭔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 그런 디테일을 살린 옷이어가지고 평범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원래 있던 셔츠를 입혀보세요. 그럼 바로 티가 날 겁니다. 한남피플 한남동 사람들 맞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저겁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적인 한남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진짜 고급화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한남동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약간 되게 원대한 꿈이 있지 않나요? 율로카스님이랑 친하신 줄 알았는데 뵌 적 없다 하셔서 놀랐네요. 저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랑 그냥 그 내적 친밀감만 있지, 예를 들어 저한테 막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흑자님이랑 한번 안 만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날 생각 없어요. 그냥 제가 흑자님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방송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챙겨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좋아하고 서로 막 호감이 있으면 꼭 만나야 되나?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